인생이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 핵심은 바로 행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중한 시기에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여전히 65세를 노년의 시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 정의가 평균 수명 증가와 건강 상태의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65세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은퇴 후 휴식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이 시기를 활용해 자기 삶을 재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더 이상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세에 달하며 이는 65세 이후에도 약 20년 이상의 삶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성의 기대 수명은 남성보다 더 길어 이 시기를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5세는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후반전을 설계하고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65세는 과거와 다르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활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한 노화, 헬시 에이징의 개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웰빙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포함하여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이 시기에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핵심입니다. 65세는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을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인식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65세는 직장에서의 은퇴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열정을 실현할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글쓰기와 같은 활동은 여가를 넘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 됩니다. 사회적 참여와 새로운 도전 역시 65세 이후 삶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사회적 연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지역 커뮤니티의 리더로 활동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이 시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요가는 시작하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설계하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취감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65세는 단순히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삶의 후반전을 설계하는 이 과정은 개인의 삶을 보다 충만하고 빛나는 것으로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탐구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기는 과거에는 시간이 부족해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와 자유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억눌렸던 열정과 관심사를 재발견하거나 자기 표현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롭게 탐구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각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 에이지 UK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는 훨씬 더 우수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에서는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들이 인지 기능 저하를 덜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배움과 활동이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과거에 못다 이룬 꿈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배움과 도전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거나 자서전을 쓰며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작은 취미부터 시작해 점차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간단한 활동도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일상에 활기를 더하며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 목표와 열정을 추구하는 과정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목표와 열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배움과 자기 개발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와 70대의 학습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며 이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자존감과 성취감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신경가소성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익히는 활동에 도전합니다. 이는 뇌의 활동성을 높이며 기억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현대인의 배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세라, 유데미, 칸 아카데미와 같은 플랫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주제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디자인,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하며 개인의 관심사를 확장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은 새로운 기술 습득을 넘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창의적인 취미 활동 역시 자기 개발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것도 배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서적 안정과 창의적 만족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사회적 참여와 연결을 통한 자기 개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가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 수업을 제공하거나 퇴직한 의사가 커뮤니티 건강 상담에 참여하는 사례는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며 개인적 만족감을 높입니다. 은퇴 후 창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열정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은퇴 후 창업 사례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과 성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배움과 자기 개발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학습 활동은 치매와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의 발병을 지연시키며 정신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하며 인지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과도 연결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하는 과정은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배움은 삶의 활력을 제공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움과 자기 개발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나이는 더 이상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며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과거의 성취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과 행복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나타나지만 적절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인생 후반부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영국의 건강연구단체 AG UK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꾸준한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웰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저강도 요가, 산책, 수중 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신체적인 장점을 넘어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 발병 위험을 낮추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체와 정신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공원에서의 산책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신체적 활력을 되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여 뇌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과 같은 식품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신체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식단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의 질 또한 신체적 회복과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되기 쉽지만 이는 적절한 관리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시간 유지, 최적화된 수면 환경 조성, 카페인 섭취 제한 등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양질의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과 행복의 필수 요소로 신체와 정신을 모두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반입니다. 감사하는 태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성취를 축하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연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간단한 습관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고 더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긴장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관계 유지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고립감을 예방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를 유지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건강과 행복은 65세 이후에도 재구성할 수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영양관리, 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사회적 활동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시기는 과거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재정의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65세 이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관계의 형태와 질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직장이라는 주요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 등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가드닝 클럽, 요리 클래스와 같은 활동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활발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키우고 친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계획하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려면 의사소통의 방식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상통화,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컴퓨터 사용이나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새롭게 배우는 것은 디지털 세계와의 연결을 도와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낮아지며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회적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자극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려면 스스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예술 전시회나 강연에 참석하여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온라인 포럼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지역사회 활동, 디지털 기술 활용, 자원봉사, 기존 관계의 강화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 해소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충만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5가지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소중한 시기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 개인적 목표와 열정의 추구, 배움과 자기개발의 가능성, 건강과 행복의 재구성, 새로운 관계와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도전의 연속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입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각자 다르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열정을 추구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미래의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후반전을 설계해 보세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행복 비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